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산술기하 평균에 한 절대부등식하고 최대 치수값 문제에 대해서 매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라 요거 잡아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에 의한 절대부등식과 최대 치수의 문제는 1학년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하고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서 2학년, 3학년들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듣고 뭐가 문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인지 잘 보도록 하세요. 일단 이쪽으로. 일단 먼저 산술평균은 두 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것을 산술평균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로 씌운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요게 이제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해야 될 공부 내용은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길 바래. 일단 결과만 쓰면은 산술평균 쪽이 항상 크거나 같단다. 그런데 이 식을 좀 변형해서 이를 넘기면 a 플러스 b가 이 루트 ab와 비교할 때 항상 a 플러스 b 쪽이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의미냐면은 요거는 항상 두 수의 합이란다. 요거는 두 수의 곱이야. 자, 수학에서는 이렇게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에 굉장히 신경 쓰는 수학이 굉장히 많이 있지. 예를 들어서 다항식의 경우는 곱셈공식 변형이 있고 방정식의 경우는 근각에서 관계가 있어. 부등식에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한 부등식이 이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이런 것에 굉장히 목숨을 많이 건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 일단 산술기하 평균과 산술기하 평균에 의한 부등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균의 의미는 없고 이렇게 된단다. 두 수의 합은 항상 두 수의 곱에다가 약간의 이 액세서리를 취해서 이렇게 그랬을 때 결과물은 항상 이쪽이 크거나 같다는 것이야. 오케이. 뭐라고? 이쪽에 뭘 의미한다고? 요게? 두 수의 합. 요거는 두 수의 곱을 의미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일단 결과를 먼저 조금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야. 두 수의 합을 알고 있으면 두 수의 곱의 범위를 알 수가 있고, 두 수의 곱의 범위를 알면 두 수의 합의 범위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두 수의 합을 알면 두 수의 곱의 범위를 알 수가 있어. 두 번째는 두 수의 곱의 범위를 알면, 두 수의 곱을 알면 거꾸로 두 수의 합, 요것의 범위를 알 수 있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오케이? 자, 왜 그렇게 될까?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왜 그렇게 되는지. 자, 확인 아주 간단해. 우리가 앞에서 그 두 수의 대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많이 취했냐면 두 수가 A, B가 있어요. 이쪽이 큰지 이쪽이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빼서 A에서 B를 빼서 과연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한단다. 이 방법은 가장 대수 비교에서 일반적 방법이야. 그래서 이와 같은 계산을 할 거야. 두 수의 합 A 플러스 B와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에다가 약간의 액세서리를 취한 것. 얘가 과연 뺐을 때 0보다 과연 큰지 작은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해. 오케이? 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완전제곱구를 취해. 왜냐면은 완전제곱구를 취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실수의 성질이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완전제곱구를 한번 고쳐볼까 해. 자, 완전제곱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보이는지 모르겠다. 얘와 얘가 각각 루트 A와 루트 B의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니 이건? 얘는 루트 A 제곱이고 그 다음 얘는 루트 B의 제곱이니까 빼기 이 루트 AB. 자, 따라서 루트 A 빼기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자, 이제 보이지? 얘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단 전제 조건은 A와 B가 뭐가 돼야겠어? 양수가 돼야겠지. 루트 안에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자, 그럴 때 이 전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단다. 따라서 어느 쪽이 더 크게 된가? 이 위쪽에 두 수의 합 부분이 두 수의 곱에다가
약간의 액세서리를 취한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이쪽으로. 오케이? 이쪽. 자, 다시 한번 의미를 보는 거야.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곱에다가 약간의 액세서리를 취한 것보다 어떻게 된다고? 항상 이쪽이 크거나 같단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해서 결국 나중에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부등식의 문제의 대부분의 문제는 최대 최소값을 가는데 목적이 있어. 나중에 예제를 풀겠지만 먼저 결과물을 점검해 보자고. 자, 이런 내용이야. 아까 했다시피 두 수의 합을 알면 이 합의 숫자 값이 주어지면 이 두 수의 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가 나온단다. 그러면 얘는 항상 무슨 값을 가질까? 최대값, 최소값. 아,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뭐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 이런 범위가 된단 말이야. 두 수의 합의 범위가. 따라서 이와 같은 값은 뭐가 되냐면 항상 최대값이 돼요. 즉, 두 수의 곱은 무슨 값을 갖는가 이건? 최대값을 갖는단 말이야. 알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두 수의 곱을 알면 두 수의 합의 범위를 알 수 있어. 이게 숫자가 주어지면 두 수의 합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자, 따라서 얘를 수직선에 표시하면 항상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요 값이 뭐가 되겠니, 요게? 최소값을 갖겠지. 아, 오케이. 자, 정리할 수 있겠니? 마치 지금 외형으로 드러난 부등식하고 반대로 행동해. 두 수의 합은 무슨 값을 간다고 얘는? 최소값을 가져. 두 수의 곱은 뭘 간다고? 최대값을 간단 말이야. 꼭 기억해 줘야 될 부분이야. 왜냐하면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알았지?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한번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다음 같은 예제를 보자. 쉬운 예제를 한번 예를 들 테니까. 자, 예를 들어서 두 수의 합 XY로 할게. X 플러스 Y가 1일 때 X 곱하기 Y에 무슨 값을 요구할까? 산술기하 평균은 얘는 최대값을 요구한다. 즉, 두 수의 곱이 주어졌을 때 최대값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두 수의 합이 나오면 무조건 뭘 쓰는가?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확인했다시피 두 수는 각각 무슨 조건이 주어지게 되냐면 항상 양수 조건이 주어진다. 아까 증명할 때 했잖아. 루트 속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자, 따라서 얘 값을 취하기 위해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한 절대부등식을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는 거야. 두 수의 합은 두 수 곱에 약간 액세서리를 취했을 때 항상 크거나 같다고. 얘가 1이 되니까 얘가 어느 순간에 최대값을 갖겠니? 요 순간이지. 그지? 오케이. 자, 따라서 이 안의 값이 뭐가 되면 되겠어, 이게? 4분의 1이 되면 되겠지. 루트 받고 나오면 2분의 1이니까. 그렇지? 따라서 요게 무슨 값? 대값을 간단 말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예제를 잠깐 볼 테니까 좀 보도록 하자. 두 번째 예제는 이와 같은 내용이야. 거꾸로. 두 수의 곱이 주어졌을 때 XY가 1이야. 물론 양수란 조건이 있다. 그럴 때 두 수의 합에 무슨 값을 요구하냐면 항상 산술기하는 최소값을 요구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산술기하 평균에 한 절대부등식을 작성하면 돼. 자, 어떻게 하라고?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은 약간의 액세서리를 취해서 이쪽이 크거나 같단 말이야. 요 값이 1이니까 뭐가 되는가? 반대로 했어, 선생님이. 오케이? 쏘리. 자,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곱 XY에다가 약간의 액세서리를 취한 것. 이쪽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번엔 뭘 줬냐면 요것을 1이라고 줬단 말이야. 자, 따라서 요 갖게 되는 그 순간, 뭐보다 크거나 같은데 갖게 되는 그 순간 그 값을 찾아주면 돼. 뭐가 되지? 요게? 2가 되잖아.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요 값이 무슨 값? 소값을 취하게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예제였는데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한 절대부등식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활용돼. 특히 도형의 문제를 풀면서 좀 더 감을 잡도록 할게. 자, 이와 같은 내용이야. 자, 이쪽으로 조금만 끌어주세요. 자,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금 도형의 문제로, 즉 그래프의 문제로 한번 적용해 볼게. 즉 그래프가 있단다. XY축에. X 플러스 Y가 1이라는 그래프야. 자, X 플러스 Y 그래프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겠나? 밑에 있는 깔려있는 1과 얘 1이 XY 절편의 역할하니까 XY 절편이 각각 1을 취하는 1차 함수 그래프를 갖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 X축, Y축
그다음 이 직선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시라. 이런 문제를 한번 풀라 그래.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 점의 좌표의 위치가 결정하지. 즉,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약간의 그림을 약간 변화시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위치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위치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큰 값에 우리가 넓이 값을 구해보시라. 이런 문제란 말이야. 많이 활용되는 기초 형태야. 자, 그러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관측해야 되냐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되어 있지. 그렇지? 따라서 이런 조건이 되는 거야. 이 XY 좌표, 요 점의 좌표 X, Y가 어디에 위치해야 이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까? 그 문제는 결국 두 수의 합이 1일 때, 즉 넓이,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을 요구한 문제란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지금 방금 풀었던 이 문제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대로 풀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의 관계에서 약간의 액세서리를 취한 것보다 이쪽이 크거나 같다고. 따라서 아까 풀이와 똑같은 과정이 나오겠지. 그렇지? 자,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란다. 자, 밑에 문제는 곱을 주고서 합값을 요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y꼴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주어질게. 다 알다시피 이런 반비례함수 그래프. 자, 이럴 때 이 안에 즉 x축, y축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사이에 이 공간 사이에 직사각형을 취해서 이 한 점, 곡선의 한 점을 잡고 직사각형을 취했을 때 이 직사각형에 대해서 두 수의 합, 즉 이 두 넓이 또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다. 좀 문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할까? 다시 똑같은 그래프에서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x, y 이 원점과의 거리의 최소값을 한번 요구해 볼게. 최소값. 자, 이 원점과의 거리는 이와 같이 되지. 루트 원점과의 거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란 말이야. 자, 지금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판단하냐면 두 수의 합이란 말이야. 그렇지? 자, 따라서 두 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두 수의 곱이 주어져야 되는데 알다시피 여기서 x를 넘어가면 어떤 형태가 되지? 두 수의 곱이 1이라는 그런 힌트를 준 거와 똑같다고. 즉, 두 수의 곱이 1일 때 두 수의 합 x제곱,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돼. 자, 어떻게 취하냐면은 우리 루트 값이 우리를 방해하니까 제곱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취하고 크거나 같단다. 2루트 x제곱 y제곱 즉 xy가 될 거야. 얘가 1이니까 바로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럼 최소값을 구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요게 전체 2가 되니까 일단 최소 거리는 요게 루트 2가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한 절대부등식과 최대 최소를 문제를 살펴봤는데 두 번째 의미가 있단다. 두 번째 의미를 잠깐 살펴볼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야. 자, 산술기하 평균에 의한 절대부등식의 결국 목적은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란다. 그건 변함이 없어.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이해할 수 있겠니? 머릿속이 좀 각인해야 돼. 왜? 자꾸 써먹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구한 형태는 합을 알아야 곱의 범위를 알 수가 있고 합을 또 이번엔 곱을 알아야 합의 범위를 알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 순간이지 최대 최소값을 갖는 것은 즉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도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은 크거나 같다니까 같다의 순간에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즉 요 식에서 보면 이런 순간이야. 여기 보이니? 합은 뭐보다 크거나 같던데 같은 순간에 최소값을 갖고 곱은 뭐보다 작거나 같던데 같은 순간에 또 최대값을 갖는단 말이야. 즉 요게 언제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관찰하면 돼. 이것은 언제 발생하냐면 두 수가 같을 때란다. 굉장히 중요해. 특히 고급 문제를 풀 때는 이와 같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아까 걸 지웠으니까 증명 과정을 이렇게 했었지. a 플러스 b와 그 다음에 2루트 ab를 빼봐서 아까 부호를 확인했다. 그랬더니 루트 a 빼기 루트 b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이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걸 확인했었어. 그런데 결국 이 같은 순간이 뭐지?
여기 또 같은 순간이지. 따라서 같은 순간은 여기서 뭘 읽어낼 수 있냐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A하고 B하고 같은 순간이라고. 무슨 말 알겠나?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따라서 우리가 합의 최소,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이와 같은 제2의 방법을 쓸 수가 있어. 즉, 두 수가 같을 때 최대 최소값을 간단 말이야. 자, 이와 같은 문제를 지금 이 예제에서 다시 한번 제2의 풀이를 한번 가져가도록 할 테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보자. 두 수의 합이 1일 때 곱의 최대값을 요구했어. 그러면 언제 해도 된다고? 그냥 바로 얘 두 개가 같을 때. 얘 두 개 같으면 각각이 뭐가 돼야 돼?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 돼야겠지? 그지? 자, 이 두 개가 2분의 1 될 때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가? 결국 얘의 최대값은 4분의 1이 된단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니? 아까 구했던 방법하고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가 같다고. 이해가?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곱을 주어지고 합의 최대값을 요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을 써도 되지만 바로 여기서 읽어내는 거야. 어떤 순간이야? 얘하고, 즉 얘의 x값하고 이 x값이 같은 순간이라고. 곱해서 1이 될 때 같으려면 뭐가 돼야 돼? 각각 2분의 1이 돼야겠지. 그렇지? 자, 따라서 합의 최소값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즉 1일 때 최소값을 간단 말이야. 따라서 아까 했던 거하고 잠깐 비교하면은 어떤 값이 될까? just moment. 오케이, 발이. 자, 그럼 여기서도 잠깐 보자고. 지금 두 수의 곱이 1이고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했단 말이야. 아까처럼 안 하고 이번 이렇게 한번 해보잔 말이야. 얘가 어떤 순간에? 같은 순간에 합의 최소값을 간단 말이야. 자, 같은 순간이 뭐지? x가 1, y가 1인 순간이지. 그래서 따라서 최소값은 1 더하기 2이 되니까 2가 최소값을 간단 말이야. 아까 구했던 방법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렇지? 자,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한 절대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단다. 같은 순간을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림에서 잠깐 관찰하면은 우리 어떤 기하학적 관찰력하고 즉 도형을 바라보는 우리 느낌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 자, 이거 아까 얘도 잠깐 보자고. 자, 이렇게 지금 45도로 기울어진 그런 빈면에 점을 잡아서 사각형을 만들 때 우리 직관상 언제 최대값을 가질까? 바로 가장 이 중점에 취해서 정사각형이 될 때겠지.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우리 느낌도 그렇잖아. 이렇게 쭉 이렇게 점을 내리면 점점 어떻게 얇아지잖아. 점점 0으로 다가간다고. 이쪽으로 가면은 점점 좁아진단 말이야. 따라서 0으로 가. 중간에 위치할 때, 즉 정사각형이 될 때 가장 최대값을 간단 말이야. 넓이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속성을 알면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 상태, 즉 45도 상태에서 직선을 만들었을 때 얘와 얘가 같을 때 넓이, 즉 x 곱하기 y도 최대값을 갖는단 말이야. 이래가지.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이렇게 곡선상의 한 점을 취했을 때 우리가 풀지 않아도 알잖아. 원점과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면 가장 언제겠니? 가장 짧은 값은 바로 이 두 개의 좌표와 같을 때 아니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렇게 우리가 도형적으로도 산술기하 평균의 의미를 한번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알았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원리라고. 자,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한 가장 기본적인 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자. 두 가지가 있다고. 두 수의 합을 알면 두 수의 곱의 범위를 알 수 있다. 두 수의 곱을 알면 두 수의 합의 범위를 알 수 있어. 이 산술기하 평균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항상 합의 무슨 값? 최소값을 요구하거나 곱의 최대값을 요구한다. 오케이.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언제 최대 최소를 간다고? 바로 같은 순간. 즉 두 수가 서로 같은 순간에 최대 최소값을 간단 말이야. 자,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한 가지 예만 좀 들도록 할게. 약간 조금 기울어진 직선의 예를 잠깐 들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x절편이 2고 y절편이 1인 직선이야. 그것은 2분의 x 더하기 1분의 y가 1이 되는 직선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럴 때 여기에 직사각형을 내접시켰을 때 과연 언제가 최대 최소를 가질까? 자, 이것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x, y가 같아지는 점, 반반. 이게 아니고 언제냐면은
얘와 얘가 같아지는 점이야. 이 두 개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합이 1 나오면.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x는 뭐가 돼야 되지? 1이 돼야 되지만 얘는 뭐가 돼야 돼? y는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지? 즉 y는 2분의 1이 돼야 되고 x는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둘 다 같은 게 아니라고. 두 개 같은 게 아니라고. x, y 같은 게 아니라 요 합의 상태에서의 이 두 값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알았니? 괜히 오해하지 말도록 해. 알았지? 따라서 요 길이가 2배가 될 때 이게 1이고 요게 2분의 1이 될 때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된단 말이야. 이와 같은 빗면에서는. 알았니? 오케이. 자, 더 많은 예제를 풀고 싶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연습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의미를 잠깐 보도록 하자. 산술기와 평균이 갖고 있는 역할 중에 또 두 번째 식이 하나 있단다. 그러니까 무슨 식이냐면 이와 같은 식이야. 서로 역수관계. 무슨 말이냐면 A가 있고 A분의 1이 있어요. 두 수의 합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 왜지? 아, 두 수의 곱은 무조건 뭐가 나오니까 요거는 1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두 수가 무슨 관계일 때 이게? 역수관계일 때. 역수관계일 때는 곱의 범위를 몰라도 무조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았니? 자,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다. 합은 무슨 값을 간다고? 두 수의 합? 두 수의 합? 무슨 값을 간다고 얘는? 최소 값을 간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도 역시 두 수가 양수 조건인데 이제는 한 수의 양수 조건만 주어지면 돼. 알았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수가 역수인 관계에서는 그냥 곱 안 주고 합의 최소값을 요구한단 말이야. 알았지? 오케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가장 쉬운 예로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물론 x, y는 양수 조건이 주어져야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지. 두 수의 합이야. 두 수의 합. 합인데 원래 합의 최소값을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을 이용하려면 곱을 알아야 되는데 안 줬어. 그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 얘와 얘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무슨 관계지? 역수관계잖아. 얘가 자, 그러면 곱을 몰라도 왜? 두 수의 곱은 무조건 1이니까 무조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는 크거나 같이 2루트 두 수의 곱 1 나오니까 그지? 따라서 무조건 뭐가 최소값을 갖는 거야? 2가 최소값을 갖는 거야. 알았니?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자.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보는 예야.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 곱하기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이야.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가만히 보니까 막연해. 여기도 두 수의 합이고 여기도 두 수의 합이지만 지금 막연하게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때는 이 내용, 방금 정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문제 풀기 상당히 어렵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는 상태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고 물론 x, y 양수라는 조건은 주어져야 돼. 오케이? 자, 그럴 때 최소값을 구할 때 항상 얘가 뭐가 되냐면 두 수의 합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역수관계가 돼야 돼.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합을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기선 적용이 안 되고 전개해 보도록 할게.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은 16이 나올 거고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9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내항과 외항을 곱하면 외항 곱하면 어떻게 나오지? 이건 y분의 x 그 다음에 6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x분의 38, 24y가 나올 거야. 이렇게. 자, 이 두 개는 어떻게 되지? 이거는 25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뭐가 나온 거 알 수 있어? 두 수의 합인데 얘 문자가 역수관계란 말이야. 그럼 역수관계는 두 수의 곱이 뭐지? 무조건 숫자가 된다고.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자, 따라서 얘에 관해서는
산술기하 평균을 쓴데 곱을 몰라도 범위를 알 수가 있다고. 자,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지? 6 곱하기 24하고 얘 두 개는 약분돼서 1이 된단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니? 자, 따라서 크거나 같게 된단다. 뭐보다?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는 3, 8, 24니까 두 개에서 밖에 나오는 것은 2 곱하기 2 두 번 8에 있는 거 아니구나. 2, 8, 16이니까 4, 4, 16. 4가 튀어나오고 또 3이 튀어나올 거야. 그렇지? 자, 따라서 얘 부분적으로 얘는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아. 즉 계산하면 얼마야? 2, 4, 8 곱하기 3, 24가 돼. 따라서 전체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이 전체는 25를 더한 25 플러스 24보다 항상 크거나 같단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서 따라서 얘가 무슨 값이 되는가? 이 전체 값에 대한 최소값이 되는 거야. 알았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와 같은 복잡한 값에서 최소값을 요구했단다. 그럴 때는 두 가지 관점이야. 두 수의 합을 만들어야 돼. 게다가 곱이 없으니까 역수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전개를 시켜봐서 우리가 두 수의 합인 상태에서 역수관계, 즉 완전한 역수관계는 아니지만 문자가 없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관찰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다. 알았지? 자, 한 개만 마지막으로 하고 선생님이 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나중에 모의고사 등등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또 하나가 있어. 뭐냐면 2x 플러스 2 더하기 x 빼기 1분의 8의 그냥 막연하게 최소값을 역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xy는 x값이 되겠네. 0보다 큰 범위가 주어져야 돼. 이렇게. 자, 아주 막연해.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어렵잖아. 복잡하잖아. 그럴 때 우리가 이제까지 정리한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자, 최소값의 상태는 먼저 뭐가 필요한가 얘가? 두 수의 합이 돼야 돼. 게다가 무슨 관계가 되냐면 두 수가 서로 역수관계가 돼야 돼. 안 그러면 못 구한다고. 그걸 꿰뚫고 있지 않으면 감도 못 잡는 거야. 알았니? 자, 그래서 지금 두 수의 합은 되는 것 같지만 역수관계가 안 되니까 역수관계를 만들어주면 돼. 아까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단다. 2x 빼기 2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필요했으니까 결국은 복구시켜서 더하기 2에서 4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를 밑으로 내리면 x 빼기 1분의 8이 된단 말이야. 뭐가 돼요 보니까. 얘가 서로 역수관계가 되지. 얘가 역수관계가 되면 무조건 이 전체 값은 뭐가 존재? 두 수의 합 상태니까 최소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얘 앞으로 빼고 4 플러스 2 x 빼기 1 빼기 x 빼기 1분의 8 이렇게 정리하면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았니? 자, 해볼까? 결국 요 값은 부분적으로 요 값은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8 16 곱하기 x 빼기 곱하기 x 빼기 1분의니까 1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자, 따라서 얘는 부분적으로 얘가 4로 튀어나오니까 8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전체 이 4값이 다시 8하고 더해주니까 전체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되는가? 이거는 전체는 12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알았니? 자, 따라서 요게 최소값이 된다. 알았지? 자, 무슨 많은 예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예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가장 너희들이 중요하게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서 예제를 풀어봤는데 부족한 게 좀 있을 거야. 왜냐하면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나오니까.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기본적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단다. 오늘 수고 많았다.